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서대학교에 있는 한정란입니다. 벌써 이 예수소망교회 우리 어르신들하고는 세 번째 만나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딴 때와 다르게 이렇게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저 혼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한 모습 뵙고 직접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시간 동안 우리 슬기로운 노년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그냥 간단히 저는 보건상담복지학과에 있고 여러 가지 노인 복지나 노인 교육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노년 생활을 지낼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인구 고령화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개인들도 나이를 먹어가고 또 나이 든 개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가 늙어가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그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중에 16.5%를 차지하고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인구 고령화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만 더 있으면 2025년이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2025년이 되면 인구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 전체의 20%가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인구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점점 늘어나고 이 위에 있는 그 초록색 부분 노인의 계층은 점점 늘어나고 청년층 중간 허리는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은 지금 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부부가 만나서 낳는 아이의 수가 평생 동안 1명이 채 되지 않는 사회, 초저출산 사회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라져가는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러한 그 변화 중에서 우리 그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장수가 필수인 사회. 예전 같았으면 내가 환갑이나 좀 지나고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 시집장가 가는 거 다 보고 손주 손녀 낳는 거 보고 세상을 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83세가 넘습니다. 83세가 넘는다라는 얘기는 83세 정도면은 아마 우리 그 노인대학의 그냥 한 평균 정도 연령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인생 중에 이 노년기가 차지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수가 꿈이었던 사회에서 이제 점점 장수가 필수인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다. 누구나 이제 90쯤은 누구나 100세를 바라볼 수 있는 100세 장수 사회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변화는 노년기가 길어지는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면 청춘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20대, 30대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되는 이러한 변화가 아니라 결국은 인생의 후반부, 즉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100세 이상의 기간이 점점 더 덧붙여지는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65세가 됐을 때 우리가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가를 봤더니 1970년에는 65세가 되면은 남성은 한 10년 정도 더, 또 여성은 한 14년 정도 더 살 수 있었는데 반해서 지금의 사회에서는 남성은 19년, 여성은 23년, 거의 2배 가까이 더 노년기가 길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은 결국은 무슨 의미가 하면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노년기가 중요해졌다. 내 인생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혹은 뭐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이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인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노년 생활의 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년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즉, 슬기로운 노년 생활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 저는 이 슬기로운 노년 생활의 핵심을 나이값이라는 것에서 찾고 있는데요. 나이라는 것은 우리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지 우리는 60에도 70에도 80에도 청춘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나이는 숫자가 맞죠. 그런데 나이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나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나이의 숫자에 맞게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노년 생활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의 집약이고 내가 그동안 애써왔던 노력의 결실이 결국은 나이라고 하는 특별한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이를 우리의 피, 땀, 눈물의 결정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나이를 1살 더 먹는 것, 2살 더 먹는 것, 3살 더 먹는 것, 이것이 결국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내 나이의 무게, 내 나이의 가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살보다는 20살이, 20살보다는 50살이, 50살보다는 80살이 훨씬 나이의 무게가 무겁겠죠. 나이의 무게가 무겁다는 이야기는 나이의 가치가 훨씬 높다라는 것이고 나이 값이 훨씬 비싸다,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먹은 나이만큼 내 나이의 값을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그래서 노년은 그 노년의 나이 값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이 값을 할 것인가? 나이 값을 하기 위한 4가지의 핵심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내 나이의 가치를 알아야지 우리가 나이 값을 하겠죠. 내 값어치가 얼마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모른다면은 거기에 걸맞은 행동이나 거기에 걸맞게 말을 한다거나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내 나이의 가치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나이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아주 귀여운 꼬마들을 보면은 우리는 항상 묻는 게 있죠. 꼬마야, 너 몇 살이야?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암만 어린아이라도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자기 나이를 망설임 없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나이를 이야기하죠. 5살이요. 7살이요? 8살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에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잠시 망설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나이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뇌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져서요. 한 인생의 절반 정도를 지나게 되면, 중년이 지나게 되면 나이 계산을 거꾸로 하기 시작합니다.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이렇게 기억을 하다가 50즈음이 되면은 이제 내 나이를 더 이상 51살, 52살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것인가라는 거꾸로 남은 나이를 계산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왜냐하면은 그것이 훨씬 내 머리에, 내 뇌에 어떤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큰 쪽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적은 쪽을 계산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이를 먹은 나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남은 나이를 자꾸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나이를
까먹게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제가 어르신들한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금방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글쎄, 내가 35년생이니까, 내가 37년생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내 나이를 꼭 기억하고 살아라. 제가 올해 57이거든요. 매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 내가 57이지. 경거망동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래도 55때보다는 조금 더 두 해만큼 더 슬기로워져야지. 더 무거워져야지. 더 가치 있어져야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 나이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나이에 그러면은 해야 할 역할, 내 나이에 맞는 책임이 무엇일까?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50의 책임감은 이런 것이고 60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라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고민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나이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고민 끝에 나온 역할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 내가 선배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선배 시민으로서 걸맞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내 나이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기억하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나이 값을 알았으면 기왕이면 내 나이가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내 나이가 싸구려가 아니라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 나이 값을 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나이 값을 올리는 그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배우는 것이죠. 학습을 통해서 내가 가진 지식을 높이는 것, 내가 가진 지혜를 확장시키는 것. 그래서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이렇게 열심히 노인대학에 나와서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노인대학에 못 나올 때는 또 영상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시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왜 배우는가 하면은 현재에 머물지 않고 이 사회의 변화나 기술의 변화를 계속 따라서 함께 변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것. 사회는 벌써 키오스크를 쓰고 있고 디지털 사회로 가고 있고 다들 스마트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만 예전에 뒤처져서 20년 전의 생활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래서 변화를 캐치해야 되고 그 변화를 알아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변화에 맞게 나 스스로도 변해가야 되는 것이죠. 키오스크를 끝없이 내가 안 쓰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거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키오스크를 쓰는 상점들이 계속 늘어날수록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제약이 되겠죠. 처음에는 한 군데 식당에서 키오스크를 써서 내가 그냥 안 쓰고 말지. 그 식당을 멀리 했는데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식당도 키오스크를 들여놓고 그 또 옆집도 들여놓고 그러면 내가 갈 수 없는 식당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고 나 스스로도 변화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나이값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이에 맞춰서 내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5살 때 하던 행동을 10살이 돼서도 그대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학교를 들어갔는데도 애기 짓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손자들 어떻게 나무라세요? 이제는 형아가 됐으니까 좀 더 점잖아져야지. 그렇죠? 우리가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부모한테 모든 걸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하면은 우리는 나이값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나이에 맞게 나이 값에 맞게 모든 것들을 바꿔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나를 늙어가는 나를 나이 먹는 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끝없이 나이 드는 나를 거부하거나 나이 먹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나를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주름이 늘어나는 것, 조금 더 몸이 처지는 것, 좀 더 지혜로워지는 것, 좀 더 느긋해지는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노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나이에 맞게 나의 새로운 기준을 찾아가는 것이죠. 내가 나이에 맞는 기준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나이는 먹어서 내 다리는 느려졌는데 내 머리가 아직 그것을 못 따라가면 앞서가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머리로는 아직 나는 20대. 그런데 내 다리는 이미 50대가 됐어요. 그러면 50대 다리는 뒤쳐져 오는데 20대의 머리는 앞으로 가니까 앞으로 꼬꾸라지겠죠. 그래서 나이에 맞게 내 새로운 기준을 계속 찾아가는 것. 50이 됐으면 50에 맞는 기준을 찾는 것. 60이 돼서는 60에 맞는 기준을 찾는 것. 70이 돼서는 70에 맞는 기준을 찾아서 그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에 맞춰서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내 욕심을 고집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노욕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이 들어서 그 나이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만족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찾아서는 끊임없이 만족을 채울 수는 없고요.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찾아서 만족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내 나이에 맞게 내게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에서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고 감사를 찾는 것. 이것이 나이에 맞게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러한 실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준으로 태어나야 하고 왜냐하면 매일매일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지나온 나의 삶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년에 다다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노년기까지는 앞만 보고 달리죠. 저도 이제 노년학이라는 걸 공부를 했으니까 가끔 의도적으로 뒤를 돌아보기는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중년을 넘어서 노년에 다다를 때까지는 앞만 보고 달리게 될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내가 위치한 자리에서 좀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 앞을 보고 내달리게 되는데 언제 그러면 처음 뒤를 돌아보게 되느냐? 노년이라는 문턱에 딱 마주했을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 노년이라는 문턱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죽음은 아니죠. 나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걸로 끝나니까 나의 죽음이 아니라 나와 굉장히 가까운 의미 있는 사람의 죽음, 내 친구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 형제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때 젊어서는 그것을 못 느끼다가 이제 마치 그 죽음이 내일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노년쯤이 되면 우리는 그때 멈칫하고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뒤에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발자국들이 쭉 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발자국 중에 어떤 것들은 좀 지워버리고 싶은 창피한 것들도 있을 거고 어떤 것들은 제 길이 아닌 실족한 그런 발자국들도 있을 거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모든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그것 하나하나에 새롭게 지금의 눈으로 이름을 붙여가면서 삶의 의미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을 되돌아보고 과거에 실패가 됐던, 과거에 성공이 됐던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현재의 모습에 맞게 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실천하는 마지막 그런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슬기로운 노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무엇을 좀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고 채워나가야 할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제가 이제 노년 교육을 전공했다, 노인 교육을 전공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교수님 노인 대학에서 뭘 가르쳐야 되나요? 노인이 되면은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나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국어를 배워야 되나요? 산수를 배워야 되나요? 영어를 배워야 되나요? 사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지식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노년에 필요한 것은 이런 지식이 아니라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역량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보통 이제 뭐 노인대학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 여기 옆에도 노인복지관이 있죠.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에 가시면 쭉 그 강좌들이 있어요. 일본어 기초, 영어 회화 중급, 한문 서예, 에어로빅도 있고 오카리나도 있고 라인 댄스도 있고. 그러면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중에 어떤 강좌를 들어야 할까? 사실은 그런 특정 강좌가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노년 생활에 필요한 것은 특정한 지식이 아니라 노년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들, 매일매일 맞이하는 어떤 삶의 장면들을 내가 잘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의 역량,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부르고, 그 역량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시골에 사는 노인에게나 도시에 사는 노인에게나 분당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일산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누구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뽑아서 뭐라고 부르느냐? 핵심 역량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관에서 특정한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시기보다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역량에 대해서 좀 오늘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량이라는 것은 상황에 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역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건 그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능력, 내 스스로 효과적으로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역량이라고 부르고요. 소위 말해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은 지식, 특정한 기술이라고 본다면은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시법, 어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미끼를 써야 되고 어떤 바늘을 써야 되고 어떤 낚싯대를 써야 되고 물대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낚싯대를 던져야 하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은 바로 역량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스스로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가 끝나도, 혹은 코로나 이전에도, 또는 뭐 다른 감염병이 확산될 때에도 우리는 이 노년의 생활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미리 대비하셨던 분들, 미리 스마트폰을 익히고 미리 디지털 역량을 기르고 미리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또 비대면으로 소통하는지를 아셨던 분들은 아마 이 코로나 동안에도 잘 적응을 하고 나가셨겠죠.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꼭 배워야 되나? 난 어려워서 들어도 자꾸 까먹으니까 하고 그것들을 거부했던 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에 소통할 방법도 없고, 노인대학을 안 가는데 어디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역량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핵심적인 역량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노년기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이제 6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역량은 노화 적응 역량입니다. 노화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변화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늙기 시작했나? 내가 언제부터 나이 들기 시작했나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20세를 전후해서 서서히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서서히 좀 몸이 둔해지고 조금 힘이 빠지고 하는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노화는 한 20대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노화가 언제 끝나냐? 70에 끝나냐? 80에 끝나냐? 90에 끝나냐? 노화는 끝이 없죠. 내가 죽는 순간이 노화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노화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죠. 오늘 적응했다고 내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는 없죠.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노화가 진행될 거고, 일주일 후에는 일주일 더 노화가 진행될 거고, 따라서 나의 신체적인 노화, 심리적인 노화, 사회적인 노화, 노화는 몸만 늙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거기에 맞춰서 나이가 들어가고요. 내 어떤 반응도 나이가 들어가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나이가 들어가고요. 내가 하는 역할도 나이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필요한, 그러한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노화 적응 역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필요한 거는 노화의 특징. 노화는 보편적이다. 누구나 늙어가죠. 그리고 균형적이다. 몸만 늙는 게 아니라 행동도 늙고 생각도 늙고 역할도 늙고 관계도 늙고, 이러한 균형성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 또 노화는 계속 진행되어 간다라는 지속성. 또 노화는 개별적인 차이가 굉장히 커요. 내 옆에 친구가 70이 돼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70이 됐을 때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 친구와 나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의 내용이 다르고 또 처한 여러 가지의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노화는 굉장히 개인차가 큽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노화 적응 역량의 첫 번째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그러한 구체적인 신체적 노화와 심리적 노화와 사회적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자신의 노화를 이해하고 그러한 내 노화에 맞게 내 생활을 변화시켜가는 것. 내가 좀 다리가 불편해졌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계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게 내 생활 공간을 바꾸는 거죠. 내가 좀 균형 감각이 무너졌다? 그러면 뭔가 높은 데에 올라가서 물건을 꺼내는 그러한 행동들은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변화에 맞게 내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노화 적응 역량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개발 역량이에요. 난 나이 들어가니까 그래, 이건 그냥 받아들이자, 나는 이대로 주저앉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남아있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능력들, 나의 잠재력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개발 역량이죠. 그래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나를 다그치는 것, 그러한 역량이 바로 자기 개발 역량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 개발하지 않은 나의 잠재력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 탤런트의 한 10%도 채 못 쓰고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직도 90%가 남아있죠. 죽기 직전까지. 그래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훈련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러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선생님이, 직장 상사가 내 시간을 관리를 해줬죠. 너는 몇 시까지 출근해라, 몇 시까지 등교해라, 몇 시에 퇴근해라, 몇 시에 점심을 먹어라, 다 정해줬지만 우리가 노년이 되면 내 시간, 하루 24시간을 내가 온전하게 다 계획을 짜서 내가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그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그 시간에 어떤 내 그 취미나 여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가 관리, 또 학습 관리. 평생 우리는 배워야 하니까 내 학습을 계획하고 스스로 추진하는 그런 학습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 습관, 시간 관리 습관, 여가 활용의 방법, 습관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개발 역량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 적응 역량이에요. 나도 나이를 먹지만 사회가 가만히 있어주는 게 아니라 사회가 계속 끊임없이 변하죠. 특히 과거와 다르게 우리 사회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은 이 그 사회 변화 속도를 체감을 하는가 하면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그 휴대폰의 변화 주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가. 뭐 갤럭시에서 그 뭐 10이 나왔다가 11이 나왔다가 12가 나왔다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그 숫자가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른가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이 사회 변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실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오늘 안 배우면 내일은 이틀만큼의 변화를 한꺼번에 배워야 되고 또 내일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는 3일만큼의 변화를 또 하루 만에 배워야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사회의 변화를 우리는 끊임없이 쫓아가면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배워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회 적응 역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 적응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 지금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왔는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세대의 변화,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법이나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복지국가로 가고 있어요. 정말 노인복지의 많은 정책들과 서비스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면 누가 어르신 요번에 이런 노인복지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하고 갔다가 찾아서 먹여드리지 않아요. 그건 누가 찾아야 되냐? 내가 찾아야 되는 거죠. 특히 이 분당 지역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그런 유머가 있을 만큼 정말 어르신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고령친화 도시, 대표적인 고령친화 도시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는 정말 많은 노인복지의 인프라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어르신들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어떤 좋은 기관들이 있는지,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뒤져보고 찾아서 내가 이용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또 변화되는 기술을 활용해서 노후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기술들과 발전과 시대적인 변화를 활용해서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 적응 역량입니다. 네 번째는 선배 시민 역량, 다른 말로는 사회 참여 역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인생이 굉장히 짧았어요. 한 60년도 채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방 당시에 평균 수명을 보면 50세가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노후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일부의 장수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고, 그래서 별로 노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노후에는 그냥 편히 쉬다가 뭐 얼마 안 되니까, 몇 년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세상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노년의 기간이 워낙 길어졌죠. 30년, 40년의 노후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 노후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노후의 책임과 관련돼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 선배 시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사회의 선배죠. 저 같은 후배보다 앞서서 인생을 사신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그 현대 사회는 시민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를 다른 말로 시민 사회라고도 부르죠. 시민 사회라는 특징은 뭐냐? 사회의 주인이 군주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시민인 사회가 바로 시민 사회죠.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합쳐서 선배 시민이라고 노인의 유사한 말로 노인을 대체할 수 있는 말로 선배 시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선배 시민은 따라서 사회의 주인인 시민이면서 후배 시민들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서 인생의 맛을 더 아는, 인생의 경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배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보통 선배가 어떤 역할을 하죠? 후배들에게 뭔가 경험도 알려주고 조언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후배가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게 바로 선배 시민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주인인 시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는 참여하고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 협동하고 나누고 배려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배 시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배로서 인생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나눠주고 전달해주고 시민으로서 사회의 책임을 가지고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공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배 시민으로서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5번째는 심미적 역량입니다. 심미적 역량은 우리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생에서의 어떤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이 우중충하고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이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다운돼 있고 힘이 안 나죠. 그죠? 인생이 즐겁기 위해서는 오늘은 하늘도 맑고 공기도 왠지 막 향기로운 것 같고 그죠? 피는 꽃들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런 이제 아름다움을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견해야 하는데 그런 문화예술적 또 아름다움의 미적인 가치를 창조하고 향유하고 감상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심미적 역량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적 감수성을 갖는 것, 미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공감 능력을 유지하는 것,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는 것, 이것들이 다 심미적 역량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험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감상하고 또 이것들을 즐기면서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미적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아통합 역량인데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위에서 부르시면 세상을 떠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삶을 정말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소명, 나의 달란트를 잘 마무리하고 갔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은 인생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삶의 의미를 재정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가치, 즉 영적인 성장, 자아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에 필요한 역량이 바로 자아 통합 역량입니다. 그래서 자아 통합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나를 정확히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그런 달란트를 헛되이 쓰지 않았는지, 내가 소명을 다해 왔는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인생의 회고, 그걸 통해서 반성하고 의미를 다시 찾아보는 것, 의미의 재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하나의 의미로 통합해서 나를 완전한
내가 정신과 육체와 영과 모든 것이 통합되는 그런 영성을 성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을 되돌아보고 삶을 반성하고 삶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해서 자아통합과 영성을 이루는 그러한 자아통합 역량, 이렇게 6가지의 역량을 통해서 우리는 노년기의 핵심 역량을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제 말씀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다시 한번 강의를 잘 곱씹어 보시면서 나는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가? 나는 내 나이에 맞게 내 나이 값을 하고 내 나이의 역할을 기억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